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는 데이터를 주는 사람이죠. 송신자가 수신자, 데이터를 받는 사람이죠.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그 경로 전체를 우리가 네트워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송신자에서 수신자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모든 경로를 우리가 네트워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송신자는 데이터를 본인의 컴퓨팅 기기에서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접속 장치, 랜카드나 허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송 매체, 뭐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UTP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 이런 것들 그 유선 매체죠. 우리가 또 무선이라고 한다면 뭐 와이파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결국은 다시 또 전송 매체, 수신자의 전송 매체죠. 뭐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유선 매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수신자의 접속 장치를 거쳐 수신자의 컴퓨팅 기기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를 토탈해서 네트워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네트워크 환경의 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네트워크 환경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환경 설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의 형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다. 우리 그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는 운영체제가 거의 다 윈도우니까요. 윈도우의 경우는 제어판,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설정을 선택하면 무선을 선택할 것인지 유선을 선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IP 주소, DNS 주소 설정 등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단 네트워크 그 관련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면 이더넷,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더넷 2 이렇게 있잖아요. 이더넷이다라고 하는 유선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겠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대표적인 무선 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은 스윙 컴퓨터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요. 이더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UTP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더넷을 클릭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더넷 속성이 보이겠죠. 여기 이더넷 속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넷 속성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넷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을 TCP/IP 버전 4가 있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TCP/IP 버전 6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IP 버전 4와 IP 버전 6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그 현재 그 대부분의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 IP 버전 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 속성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여기 두 번째 이 화면이 뜨겠죠. 여기 보면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거나 우리가 가정에서 유선 매체로 접속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동적 IP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와 같이 이런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동 IP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고정 IP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고정 IP를 이제 살펴본다면 이 버전은 우리가 IP 버전 4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IP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10,43,3,00 이 00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대표 IP 번호는 10,43,3,1입니다. 우리 학교 게이트웨이 고정 IP로서 공인된 IP는 딱 하나인 거죠. 10,43,3,1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요 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0부터 얼마까지냐면 255까지 모두 256개의
IP 번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설 IP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10이라는 것도 현재 우리가 10이 주어졌지만 실제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255까지, 여기서도 0부터 255까지, 여기도 0부터 255까지, 여기도 0부터 255, 여기도 0부터 255. 그러면 결국은 네 자리 수마다 256개의 IP 번호를 부여하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56은 8비트잖아요. 8비트짜리가 모두 몇 개? 4개가, 4자리가 있잖아요. 256, 256, 256, 256. 그러니까 8비트짜리 그 IP가 4자리가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4는 32가 되잖아요. 그래서 IP 버전 4는 32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비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2의 32제곱이잖아요. 이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10진수로 계산하면, 연산하면, 뭐, 대충 계산하면 약 43억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현재 이 IP 주소가 현저하게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이 IP 주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IP 버전 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보이고 있잖아요. 뭐 2호부터 2호, 여기 0. 여기도 뭐 2호까지, 0부터 2호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256까지, 여기도 256까지, 256까지, 256까지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자세히 나올 건데요. 도메인의 이름을 바꿔주는 서버를 우리가 DNS 서버라고 합니다. DNS 서버는 이런 걸 쓰는 거죠. 보조 DNS는 뭐 이런 걸 쓰고요. 이 과정은 우리가 그 인터넷을 갑자기 하다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IP 주소를 가장 먼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관련 설정을 보면 이런 그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IP 버전 4를 클릭해서 속성 여기 클릭하는 거죠.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실에서 실습을 하면서 보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과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등교 계약이 정말 가능하긴 한 건지 선생님도 걱정이 많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실습을 통해서 또 이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실력이 향상되지 않잖아요. 실습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코딩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긴 한 건지 굉장히 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네트워크 환경 설정에서 지난 시간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워낙에 그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개념에 대한 설명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 공부의 80% 이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환경과 관련된 기본 그 용어들의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IP 주소라는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각각의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숫자로 구성된 주소를 우리가 IP 주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뭐 192에서부터 168, 뭐 2,1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주소 체계는 IP 버전 4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92지만 0부터 255까지 그리고 여기도 0부터 255, 여기도 0부터 255 이렇게 쭉 모두 이제 256개가 그러니까 8비트가 4자리로 나누어지는 이런 IP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그 인터넷 접속하는 뭐 컴퓨팅 기계들
과거에는 컴퓨터만 인터넷에 접속을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TV 이런 것들도 전부 다 IP 주소를 가져야 되거든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기계 장치들은 인터넷상에서 각각의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숫자로 구성된 주소라고 했잖아요. 이런 IP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소 체계로 표현되는 것은 IP 버전 4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IP 버전 4와 6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은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용화고등학교의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10콤마, 43콤마, 이렇게 IP 주소로 들어오려면 누구나 다 이 IP 주소를 기억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용화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 주소가 되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여기 우리가 UR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HTTP 이건 프로토콜이거든요. 용화잖아요. 용화.cnehs.kr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주소거든요. 용화라는 그 기관의 이름명은 우리 학교 용화라는 말 흔히 쓸 수 있잖아요. YONG, 용화다. 그 다음에 CNE는 충남 에듀케이션이에요. CNE는 충남 에듀케이션, HS는 하이스쿨이죠.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KR, 코리아, 한국이잖아요. 한국에 있고, 그리고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중 용화라는 학교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학교 홈페이지를 IP 주소 192점, 168점 이렇게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주소를 외우기가 또는 기억하기가 더 쉬워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것을 도메인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IP 주소처럼 숫자로 구성된 주소는 사용하기 어렵죠. 사람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한 인터넷 주소죠. 실제는 IP 주소, 숫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사람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해주는 인터넷 주소를 도메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는 도메인 주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DNS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DNS 서버는 컴퓨터와 인터넷 주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메인 이름을 해당 IP 주소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인 거죠. 이런 것을 DNS 서버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컴퓨팅 기기는 이렇게 IP 주소,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도메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접속하는 것은 이 도메인 주소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IP 주소에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 DNS 서버가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DNS 서버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가나요? 우리 원래 모든 컴퓨팅 기기는 IP 주소,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허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메인 주소로 우리가 그러니까 접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홈페이지 갈 때 192점, 168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화.cnehs.kr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가 딱 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DNS 서버가 도메인으로 치고 들어온 이 주소를 IP 주소로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DNS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URL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 데이터가 위치해 주는 곳을 나타내는 규약이다.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TTP 인터넷 서비스를 우리가 HTTP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 여기 용화.cnhs.kr까지는 도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경로명 서브 폴더에 들어있고 파일명 info.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규칙을 우리가 URL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HTTP는 프로토콜이고요. 용화.cnehs.kr은
도메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서브는 경로명이죠. info.do는 파일명이다 라는 거죠.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URL 주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 늘상 사용하는 건데, 선생님이 어떤 이렇게 교과서에서 용어로 설명하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